자, 오늘은 저희가 신장혈관에 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신장관계 후진이 건강력, 그 다음에 신체 검사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어떤 다른 소견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장혈관 구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신장혈관에 거는 정상 박동은 분당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 뛰게 됩니다. 이 심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 흉곽 안에 있고요. 우리가 심장이 뛴다 이러면 좌측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정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그 가슴에 있는 흉골 있죠. 흉골 바로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늑골로 따지면 한 2번에서 5번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심장의 앞쪽에서 관찰되는 거는 우심실이 주로 보이고요.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건 심박과 심실인데 우측이 많이 보이고 여기 끝쪽에 좌심실의 끝쪽이 좀 보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그 페도 베이스가 어디냐 또 그 탑이 어디냐 X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심장은 그 위치를 반대로 거꾸로 놓고 봐요. 그래서 심장의 베이스라고 하는 기저부는 여기 2번 늑간, 우리가 늑간이라고 하는 거는 늑골 사이에 있는 걸 늑간이라고 하고 위에 늑골을 기준으로 해서 번호를 매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부분은 2번 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에이펙스, 심첨이라고 하는 거는 5번 늑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2번 늑간과 5번 늑간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장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이 좌우로 나뉜 거는 심방과 심실로, 아트륨과 벤트리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심방이라고 하는 우심방과 좌심방은요 혈액이 들어오는 방이고요.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방이에요. 자, 심방으로부터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면 심실에서는 다시 혈관으로 혈액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심실은 혈액이 나가는 거, 심방은 혈액이 들어오는데 이 혈액의 흐름은 일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역류를 하지 못하게끔 밸브로 막혀 있습니다. 자, 심방과 심실, 심방에서 심실로, 그 다음에 심방에서 좌심방으로 심실로 오는데 이렇게 흐른 혈액은 거꾸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판막에 의해서 닫혀버려요. 자, 그게 방과 실을 나눈다 그래서 방실판막이고요. 우심방에 있는 방실판막은 3천판, 트라이퍼스피드고요. 그 다음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승모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에서 우리가 이제 동맥으로 혈액을 뿜어내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게끔 밸브로 막혀 있어요. 이게 반월판입니다. 그래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거는 폐동맥 판막, 대동맥으로 나가는 거는 대동맥 판막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맥은 심장에서부터 나가는 곳이 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곳은 정맥입니다. 그래서 동맥은 심장에 있는 많은 혈액을 쭉 따면서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혈액을 뿜어내서 압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맥은 탄력성도 좋아야 되고 질겨야 돼요. 뿜었을 때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두껍고 질기고 탄성도 좋고 압력도 높습니다. 반면에 정맥은요, 우리가 순환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압력으로 겨우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동맥에 비해서는 압력이 낮고요. 또 혈류 속도도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혈액은 일방향성으로 심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어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맥에는 판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의 그 순서를 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지 하면 자, 먼저 우리가 그 몸을 전체 돌고 나서 산소가 없는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와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우리 몸에서 각 기관들에 산소를 다 공급해주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쌓여있는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거쳐서 오심실로 갑니다. 이렇게 오심실로 와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다시 폐동맥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 이 폐동맥을 거쳐서 폐를 가게 됩니다. 자, 폐에서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공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에는 다시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폐정맥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고요.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은 다시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흘러갑니다.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산소가 많아서 대동맥으로부터 다시 체순환으로 굉장히 많은 산소들이 전체 몸 기관에다가 거쳐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심장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 가지의 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먼저 엔도카디움, 심내막. 그래서 이 심내막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의 방과 판막의 표면에 덮고 있는 심장 엔도카디움. 그 다음에는 마이오카디움, 심근, 근육이죠. 우리는 심장은 하나의 근육 덩어리예요. 심근으로 되어 있고 여기 겉을 싸고 있는 심장막, 페리카디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심장막은요 다시 한 개의 섬유성 심장막하고 두 개의 장막성 심장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장막성 심장막은 벽측이나 장막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막 사이에는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심낭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심낭액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 폐도 마찬가지죠. 폐도 그 등막과 두 개의 그 벽층 등막과 장층 등막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서 폐가 펴졌다가 줄어들었다 할 때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윤활제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심장도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해요. 자, 그때 마찰을 줄이기 위한 심낭액이 심낭강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심장막은 이렇게 세 가지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장막은 심낭강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는 심낭액이 존재한다. 그래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마찰을 줄이기 위한 심낭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장 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학교 때 그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둥, 이렇게 두 개의 을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둥, 이게 두 번인가? 하는데 두둥, 이게 한 번이죠. 자, 그럼 그걸 언제 듣는 소리인지를 좀 볼게요. 우리가 그 산소가 부족한, 그죠? 몸을 다 돌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여져 있는 그 혈액이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혈액이 심방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 압력에 의해서 석션이 되다시피 심방에 혈액이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실로 자연스럽게 밀려 들어가요. 심실의 압력보다 심방의 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액이 저절로 압력에 의해서 밀려서 들어가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방실판막이 열려요.
우측에 열리고 좌측에 열리고 이렇게 해서 판막이 열리게 됩니다. 방실 판막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혈액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한 80% 정도만 혈액이 이동을 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심방이 수축을 해요. 쭉 짜져요. 그래서 심방에 들어간 혈액 나머지가 다 심실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심실에 혈액이 가득 차 있겠죠. 자, 이러면서 심실에 혈액이 가득 차면서 심실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방실 판막이 닫히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이 삼천판과 승모판이 닫히면서 나는 소리가 처음에 두종할 때 둥이에요. 둥. S1 소리가 들리고요. 자, 그러면 이 심실의 압력이 높아졌어요. 여기에 심실에 피가 가득 차서 압력이 높아지면 이걸 어딘가 내보내야겠죠? 그러면서 방열판이 열려요. 대동맥판, 폐동맥판. 여기가 열리면서 혈액이 다시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심실의 압력이 떨어지겠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 압력이 쭉 짜여가지고 대동맥, 폐동맥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방열판이 닫히게 됩니다. 이게 둥, 두 번째 손이에요. 그래서 방실판막이 닫히면서 한 번, 방열판이 닫히면서 한 번, 두둥, 두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그 소리라고 하는 거는 수축기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두둥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동의 가능성이 보게 되면 상대 정맥, 하대 정맥, 정맥을 통해서 몸에 다 순환한 능화태도가 많은 혈액이 우심방과 그 다음에 삼천판에 거쳐 오심실로 왔다가 다시 폐동맥판을 거쳐 폐동맥으로 가서 산소가 많은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폐순환이 거쳐가지고 산소가 많은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좌심방으로 그 다음에 승모판에 거쳐서 좌심실로 왔다가 다시 대동맥 판막을 거쳐서 대동맥으로 나가죠. 자, 이게 체순환, 몸체 체순환 혹은 전신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심장의 흐름의 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뛰게끔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 심장 근육 자체가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움직이게끔 하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SA 노드예요. 자, 이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심박 조절이라고 하는 이 카디악 페이스메이커가 여기에서 전기 자극을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SA 노드에 심장 그 전기 자극이 오면 이거는 심방의 수축을 자극해요. 자, 우리가 심방의 수축을 통해서 이완기가 오는 거죠. 즉, 여기에 많아진 혈액이 심실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방, 우심방에서의 그 SA 노드의 자극을 통해서 심실로 이동을 하는 거고 혈액이. 그러면 여기에 갔던 자극은 다시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AV 노드로 갑니다. 여기. 자, 그럼 이 AV 노드는 가득 찬 혈액을 뿜어내게끔 다시 심실에 자극을 줘야겠죠. 그래서 심근의 히스트리, 그 다음에 퍼킨스의 섬유로 전기 자극을 이동시켜요. 노란 선에 따라 전기 자극이 이동이 되고요. 그러면서 혈액이 수축을 하고, 심근이 수축을 하고, 심실 수축을 통해서 심장이 혈액이 뿜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심장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전기 자극, 전도에 의해서다. 그래서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AV 노드에서 히스트리나 퍼킨스의 섬유로 이동을 하면서 심장은 펌프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카디악 페이스메이커가 기능하지 않는다. 즉, 심방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심실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 심실에 많은 양의 피가 가지도 못할 뿐더러 방실결절에 AV 노드에 전기 자극이 적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전기가 발생하면서 히스테리와 퍼킨스의 섬유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심실 수축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의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때는 동방결절, AV 노드, SA 노드가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분당 40에서 60회로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 AV 노드가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히스테리나 퍼킨스의 섬유에 전기 자극이 전달이 제대로 못할 거기 때문에 심실 수축 또한 분당 20에서 40회로 늘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기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수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장과 혈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대상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 무엇이냐? 현재력. 자, 당뇨, 심부전, 만성저산소증,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당연히 심장 부하가 걸릴 거예요. 심장의 부담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물, 어떤 약물을 투여 중인지. 자, 우리가 심혈관계 질환이나 어떤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심혈관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울환자, 우울기 계통 약물을 쓰면 부정맥을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피임을 하기 위한 호르몬제를 먹는 경우에 우리의 목적성을 피임인데 사이드 이펙트로 혈전증을 일으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어떤 것들을 복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먹는 그 뭐 허브계열의 약들 중에서도 심장에 맞는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변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인직을 억제하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허브계열들은 심장을 좀 강하게 하기도 하고 또 심장 억제를 좀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비처방성 약물을 어떤 것들을 복용을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자, 그 외에 또 과거력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심장경의 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심장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동맥의 그 상태에 대한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심장수소 이력이 있는지, 뭐 심장관련 검사, EKG나 ECG나 이런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따 가면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력, 이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심장대전, 고지혈증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심근경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심장혈관 관련되어 있는 가족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의 건강 이슈, 운동 상태, 흡연, 음주 여부, 치습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반적인 그 심장의 혈관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것 외에도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건강력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죠. 자, 이 문제 중심, 혈관과 관련된, 심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중심에는 뭐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기침, 양육증, 피로, 실신, 하시부종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문제 중심 건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올드카츠를 통해서 증상을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발병이 되었는지, 언제 심해지고 또 좋아지는지, 어느 정도의 중증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 또 치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흉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방사통이 있어요. 어깨라든지 턱이나 이빨, 치아 이런 데로 통증이 신장에서 뿜어져 나가서 옆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사통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은 호흡곤란이 있는지 그러나 심장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숨쉬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호흡곤란으로 나타나고 심장의 문제가 호흡곤란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침 증상은 언제 있는지 양요증 우리가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양요증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양요증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또 피로감은 어떤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장에 부담이 있을 경우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 전체에 피로감 쌓이게 되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충분히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전신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피로감이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약물 중에 철분제를 섭취하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철분제를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혈액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실신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신의 흔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것도 또 하나의 심장과 관련된 이슈를 일으키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붓기도 하죠. 그래서 부종이 일측성인지 양측성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라앉는지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관적인 자료를 얻고 나면 이제 우리는 간단한 대상자들의 바탕으로 객관적인 신체 검진을 하게 되죠. 자, 대상자의 신장 관련된 신체 검진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준비물로는 청진기, 펜라이트, 두께를 재기 위한 줄자, 혈압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는요, 대상자의 전반적인 외양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색은 적절한지, 호흡을 할 때 규칙적이고 힘들지 않게 하는지,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항상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지, 양쪽이 대칭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목호곤란이 있거나 얼굴이 창백하거나 천색증 하게 되거나 즉 호흡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폐뿐만이 아니라 심장에도 이상이 있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초 혈관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자, 맥박.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축두동맥. 여러분들 양쪽 눈썹 외측에 있는 축두동맥에서 맥박이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흉쇄 유별분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그죠? 앞에 갑상줄기에서 양옆으로 훅 파여져 있는 흉쇄 유별분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경동맥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상문에 지죠? 여기 경동맥. 그 다음에 우리 혈압될 때 측정하는 상하동맥. 상하동맥에서 요별 쪽으로 나오는 요별동맥, 척골로 나오는 척골동맥. 그 다음에 사타구니, 그죠? 여기에 대퇴에서부터 나오는 대퇴동맥과 여기 무릎 뒤에 있는 소화동맥, 그리고 소화동맥에서 나오는 후면보이동맥과 앞으로 나오는 족배동맥 등을 촉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위들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상하 맥박 촉진할 수 있고요. 요골 쪽에서 요골동맥, 척골 쪽에서 척골동맥, 그 다음에 찌골 도락과 정상 강골이는 사이에 있는 대퇴동맥에서 대퇴동맥 촉진을 해보고요. 그 다음 무릎 뒤에서 승하맥박, 그다음에 후면보이동맥, 족배맥박, 족배동맥 촉진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촉진을 하는 맥박이라고 하는 거는 심박동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촉진할 수 있는 맥박이라고 하는 거는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일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100회 이상이나 분당, 이거는 빈맥, 60회 이하다, 이거는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이보다 좀 빠르다, 그러면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또 불안한 경우에는 맥박수가 이상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듬이라고 하는 맥박은 규칙적이어야 되고 간격도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삐다가 아리다는 거는 부정맥이 있는 거죠. 이상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쉽게 촉진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유난히 강하게 혹은 유난히 안 들리고 지연된다. 이거는 비정상 소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박 촉진을 했을 때는 그냥 보통 측정되는 거를 그냥 정상으로 봤을 때 평소보다 유난히 약하다. 이거는 좀 비정상 소견이고 너무 과하다. 이거는 강한 박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혈관을 볼 때 또 상하시 혈관들의 대칭성과 또 피부, 탄력성, 피부 긴장도 이런 것들을 시즌하고 촉진을 해봅니다. 양쪽은 다 대칭적이어야 되고 피부도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종이죠. 그래서 부종이 있다면 이게 일치성인지 한쪽만인지 양쪽인지를 확인을 해보는데 우리가 부종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가운데 그림처럼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복구가 되면 괜찮은 건데 듬뿍 들어가면서 이게 회복이 누르고 손에 뗐는데도 불구하고 듬뿍 패여 있을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온성 부종, 피팅데마라고 부르고요. 심각한 정도는 어떻게 되냐, 경도의 요온 같은 경우에 눌러도 잘 티가 안 나고 거의 지각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눌렀다가 한 2, 3초 정도 있으면 다시 처음처럼 좀 올라와서 괜찮은 거는 한 중중도 정도의 부종이 있구나, 한 2%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눌렀는데 한 6mm까지 들어가고 10초에서 길게는 20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심한 부종이 있구나. 그리고 눌렀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30초 정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모두 패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한 부종이 있는 거죠. 한 플러스 4 정도 되는 정도의 우리가 피팅데마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혈관을 가지고 사전을 할 때 우리 희노비 할 때 했었죠. 공모형 손톱. 자, 손톱의 모양이, 손톱의 각도가 180도 이하여야 돼요. 보통 한 160도 정도 넣어야 하는데 이 각도가 180도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그런 경우에는 공모형 손톱으로 만성 저산소혈증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모세혈관 재충전을 해보면서 알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손톱으로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고요. 이 부분이 금방 돌아와요. 핑크빛으로. 근데 2초 정도가 지나야지 돌아온다. 이거는 관류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심장. 봐야겠죠. 자, 신장 검진할 때 심장을 먼저 시즌을 합니다. 우리가 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 가운데 흉골로부터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 뇌는 걸 볼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자,
신청 맥박이라고 하는 에이크로펄스라고 하는 아주 잘 뛰는 곳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청 맥박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좌측 세골 중앙성, 좌측 세골 중앙성을 세볼게요. 정중앙으로부터 우리가 4번째, 5번째 뼈 사이를 4번 늑간이고 5번과 6번 사이가 5번 그 늑간인데, 보통은 한 5번 늑간각 이쯤에 약간 흉부 퇴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관찰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보통은 아마이 자세가 되면 좀 잘 보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비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촉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방이 크거나 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촉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 부위를 우리가 촉진도 해봐요. 이 신장 맥박 부위. 정확하게는 우리가 좌측 세골선상에서 5번째 늑간 위에 손바닥으로 대고 나면 여기가 우리는 PMI 최대 박동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우리는 신장 맥박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 맥박이 약간 더 좌측으로 가거나 더 밑으로 가거나 할 때는 좌심실에 비대가 있구나, 신근 비대가 있어서 이쪽 위치보다 더 좌측이나 밑으로 이동이 되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PMI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천 맥박이고요. 좌측 세골 중앙선에 따라서 4번째 또 내려간 5번째 늑간에서 보통 우리가 신천 맥박을 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T 촉진하면 이제 청진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청진이라고 하는 거는 심음, 이거는 아까 그 S1, S2가 언제 들린다? 판막이 닫힐 때 뚝 하고 닫히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음은 정확하게는 판막이 닫히면서 듣게 되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심음을 청진할 때는 판막 바로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요. 판막이 닫히면서 그 혈류의 이동이 전이가 되어서 조금 이동하는 부위에서 들리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심장음을 들을 때에는 판형을 사용하고 나서 배형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호흡을 들을 때에는 고음이어서 판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판형이 듣고 난 이후에 저음의 배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그 위치를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 그 다음에 에르점, 삼천 판막, 승모판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소리를 듣는데, 그거를 좀 쉽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아파트먼트 M 혹은 A to M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외우기 위해요. 판막 부위 청진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동맥 에어틱 판막을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에서 나오는 판막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가 좌심실이에요. 좌측에 있는 레프트 벤트리컬 좌심실에서 혈액이 돌아서 쭉 뿜어져 나올 때 여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대동맥 판막을 나오는데 혈액의 흐르는 방향이 어때요?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리를 잘 듣게 되는 부위는 약간 우측으로 가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판막은 좌측에 정중앙 즈음에서 있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부위는 약간 우측성으로.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들을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우리가 신장의 크기 자체가 2번 늑간과 5번 늑간 사이가 그랬죠. 그래서 2번 늑간 쪽에서도 스터넘의 약간 우측 쪽이에요. 그래서 2번 늑간의 우측 흉골 경계선 쪽이에요. 늑간과 흉골의 경계선 쪽에서 우리가 대동맥 판막을 들을 수 있고, 일로 혈액이 뿜어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폐동맥 볼게요. 폐동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이트 아트리움에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지나가지고 폐동맥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폐동맥은 어때요? 좌측으로 뿜어나가죠. 이 폐동맥에 지나서 우리가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란색은 산소가 없다는 뜻이고 빨간색은 산소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정맥에서 산소가 많은 게 라이트 아트리움 들어가서 벤트리클 지나서 에어트로 나가는 거고, 자, 그 우시랑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고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이제 폐동맥으로 나가요. 그래서 폐동맥판 쪽에서 혈액 흐름은 이렇게 좌측으로 뻗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폐동맥 판이 어때요? 정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2번 늑간에서 좌측 흉골 경계, 흉골과 좌측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잘 들리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에르브점은 뭐냐면, 이 에르브점이라고 하는 거는 폐동맥 판막과 대동맥 판막에 감사되는 소리가 중간 지음에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좌측 3번 그 늑간쯤에서 에르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삼천판을 보게 되면, 삼천판은 그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쇠가스인데, 이 삼천판막이 닫히면서 나는 소리가 4번 늑간 좌측이죠. 방향성을 보게 되면 들어왔어요. 벽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돌고 가요. 자, 이 부위에서 들리다 보니까 심장이 여기가 스터넘이라고 했을 경우에 약간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좌측 4번 늑간쯤에서 우리는 삼천판막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흉골의 좌측쯤에, 흉골에서의 좌측의 4번 늑간에서 우리가 삼천판막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모판막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좌심방에서 나오면서 들리는 이 마이트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어디예요? 중앙 쇄골선상에서 쭉 내려오는 5번 늑관과 중앙 쇄골선상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들려요. 그래서 승모판막은 5번 늑관과 좌측 쇄골 중앙선쯤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거. 2번, 그 다음에 3번쯤에서 에르브점, 4번, 5번에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게 심음이 들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운다 했을 때 아파트먼트 M, 대동맥, 폐동맥, 삼천판, 승모판 순으로 가요. 대동맥, 폐동맥, 2번 우측, 2번 늑간, 좌측 흉골 정경계선, 그 다음에 C, 아까 그 에르브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삼천판이라고 하는 거는 4번 늑간의 흉골과의 경계 4번 늑간, 그 다음에 중앙 쇄골선상에서 내려오는 5번 늑간쯤에서 여기가 신천맥박이죠. 여기서 마이트럴 밸브, 승모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점을 나타내면 우리가 에어딱 밸브 같은 경우에는 2번 늑간이라고 하는 흉골의 두 번째 있는 2번 늑간, 그 다음에 우측, 좌측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펄모너리 밸브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천판은 좌측에 4번 늑간, 5번 늑간, 그 다음에 중앙 쇄골선상에서의 5번 늑간이 마이트럴 밸브, 승모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려야 하는 정상적인 이 심박수는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같이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심장소리 딱 청진했을 때 어떻게 들린다고 했죠? 뚝딱, 뚝딱 이렇게 들려요. 두둥, 두둥, 두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처음 닫히는 이 S1, S2의 소리는 판막이 닫히는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판막이 닫히는, 방실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린다고 했어요. 승모판과 삼천방이 폐쇄에 의해서, 즉 언제 시작이 된다? 우리가 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높아진 압력 때문에 심실로 내려오고 심실의 압력이 커지면서 수축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승모판과 삼천방의 방실 판막이 닫힐 때 S1 수축기가 시작이 됐어요. 압력이 쭉 짜서 동맥으로 혈액이 흘러나가면, 그죠? 심실의 압력이 또 떨어지면서 대동맥, 폐동맥 판막이 닫히고 이게 2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뚝딱. 자,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이 소리는 우리가 분당 60회에서 100회 정도 들리고, 이거보다 빠르면 빈맥, 60회나 느리면 서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심음은 모든 부위에서 들리는 게 정상적이고요. 이 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경동맥 맥박과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규칙적이어야 되고요. 일정해야 되고, 이 소리라고 하는 S1과 S2를 보게 되면 두둥, 두둥 하는 소리는 S1이 조금 더 저음이고요. 상대적으로 S2가 고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음이라고 하지만 더 고음은 폐음이에요. 그래서 폐음이 훨씬 더 고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폐음을 들을 때는 보통 판형을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저음인 벨형으로 심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S1이 그냥 크게 들린다든지 갑자기 작게 들린다든지 이 S1과 S2 외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소리가 있는 거죠. 원래 이 판막이 두 개가 닫히면서 들리는 소리가 S1, 자, 승모판, 삼천방이 닫히고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판이 닫히면서 나는 소리가 S2인데 두 개씩 닫히면서 나는 소리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검진자가 듣기에는 하나의 소리로 둥 하고 들려야 되는데 S1이 두 개가 딱 하면서 들린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S1이라고 하는 게 다시 정리를 하면 승모판, 마이트라이, 삼천방, 트라이퍼스픽 내부라고 했어요. 이 에브리하고 틱틱이가 닫힐 때 나는 소리가 S1이고 S2가 그죠? 방울판, 즉 대동맥판, 에어틱, 그 다음에 폐만을 내부가 닫히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S1과 S2 모두 시스톨릭일 때, 언제? 수축기일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뚜둑, 뚜둑 하는 소리 사이에 기다리는 거는 이완기예요. 그죠? 수축기 때 여기로 지나가는 혈액이 여기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S1, S2를 듣게 되는데 S1에서 S2로 간 다음에 다시 심방에 차여지는 시기까지가 이완기고 이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뚜둑, 뚜둑.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예요. 정상 시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 S3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자, 이 S3는 언제 들리냐면 이완기 직후에 우리가 들리는 초기 이완기 때 들리는 소리가 S3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완기 동안에 심방의 혈액이 80% 정도가 빠르게 심실을 채울 때, 그러니까 이완기 동안에 심실을 채워요. 가득 채우면서 수축기가 시작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때 과도하게 갑자기 빨리 채워지면서 여기 그 LV 벤트리클에 이 혈액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완기 시작하자마자 너무 빨리 혈액이 흐름이 들어와서 여기에 땅 하고 부딪혀가지고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소리가 어린아이거나 젊은 성인한테서 들린 경우에는 정상소견이지만 30세 이상의 성인한테서 청진이 된다. 이때는 어떤 신부전의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들리겠어요? 보통 우리의 심점인, 그죠? 한 늑간 5번 쪽에, 좌측 늑간 5번 쪽에서 잘 들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리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뚱뚜둥 뚱뚜둥 이렇게 들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앞에 게 조금 들면 우리가 이완기 직후에 난 소리, 그래서 켄터키, 켄터키, 켄터키 이렇게 표현해요. 켄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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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터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S4가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S3는 언제예요? S1 듣고 S2 직후에 들리는데 S1이 나타난 이전에, 즉 이완기 끝자락에 먼저 들리고 S1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완기 끝에 심방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혈액이 심실을 채우는 거를 이제 완료할 때 들리는 소리인데 이때는 우리가 완료하고 나면 수축하면서 다 들려야 되는데 이 벽에 부딪히면서 어떤 그 심실에 그 경화되어서 이 경화된 심실 벽에 혈액이 부딪히면서 이완기 끝자락에 소리가 들리는 이런 경우에 S4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나 젊은 성인한테 청진할 때는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30세 이상한테서 그 청진이 되었다. 이런 거는 심실 근육의 탄력성이나 회복력이 적어서 심실 비대가 있어서 들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소리가 아까는 캔터키, 캔터키 이랬다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테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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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네시. 수축기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테네시, 테네시 하고 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분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상신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다. 자, 이렇다, 이렇다.
이상적인 소리, 우리가 S1과 S2만 들려야 되는데 S2 직후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 캔, 이런 소리. S3, 레시, S4가 먼저 들리는 거. 이 소리들 또한 비정상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쉬운 청진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 그 다음에 건강력 자료 수집하는 거, 신체 검진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거 같이 나머지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